안녕하세요. 당신의 수첩 신수첩입니다. 오늘은 시의 밑줄 긋기라는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밑줄 글 시는 김재근 시인의 홀리데이하고 장옥관 시인의 일요일이다 이렇게 두 편이죠. 사실은 저희가 방학이어서 이 홀리데이나 아니면 뭐 일요일이다 이런 휴식의 개념에 대단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두 작품을 고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시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뿅! 홀리데이 김재근 고요해지려면 어두워야 할까? 어둠 속에서 그림자를 잃지 않게 입술을 숨긴다. 누군가의 빈 방을 걷는 자가 자신의 그림자라는 거 잊는다. 은퇴한 여가수가 바다를 본다. 색소폰이 파도를 몰고 출렁인다. 몸 바깥에 두고 온 눈동자 물결이 된다. 그리고 어두워지는 바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쓸고 간다. 오늘은 바람이 흘린 음색이 들려 귓속이 따뜻하다. 그것이 비명인지 몰랐지만 비명이 어깨를 친다.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낯이 익은 것도 아닌데 다정히 손을 잡고 바다를 걷는다. 눈먼 여가수가 보는 바다. 빗소리 거머쥐는데 목소리는 태몽에서 깨어나지 않으려 한다. 물새 날아간다. 잠속에서도 새는 날고 나는 새는 잠들지 않겠지. 바다는 언제 문 닫을까? 너무 늦게나마 오지 않을 사람과 너무 빨리 도착해 되돌아가는 사람. 동시에 기다릴 수 없어 새들은 9시를 날고 그림자는 3시에 걸린다. 김재근 시인의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다는 언제 문을 닫을까? 다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닷물이 다 말라야지 그래야지 바다가 문을 닫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먼저 왔다가 되돌아간 사람도 있고 바다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야 하는데 결국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바다는 계속 문을 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시랑은 어쩌면 상관없을 수 있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바다는 닫혀 있다기보다는 그냥 항상 닫혀 있지도 열려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들어오는 거를 항상 포용해 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바다가 닫힐 수 있다면 지금껏 바다에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바다는 닫혀 있다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홍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바다가 닫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굳이 닫혀 있다고 한다면 바다가 얼었을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바다가 계속 움직이기는 하니까 닫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는 바다는 언제 문 닫을 건데 문을 못 닫는다는 거죠. 그렇죠?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네, 저는 이 시의 제목이 홀리데이가 된 이유가 이 은퇴한 여가수가 은퇴를 하고서 드디어의 휴식을 맞은 거잖아요. 근데 또 눈이 먼 상태니까 다른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의 제목이 홀리데이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신만의 축제인데 그게 되게 외롭고 고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홀리데이라고 얘기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홀리데이라는 단어를 아예 찾아봤는데 홀리데이라는 뜻이 휴가 아니면 여행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시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밝지 않은데 뭐 여행이나 뭐 휴가 같은 것도 사람이 뭐 즐거울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심적으로 힘들 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시는 홀리데이라는 이름으로써 사람이 여행을 가고 이런 거를 슬픈 느낌으로 표현해 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전 이 질문을 받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던 게 솔직히 전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의문이 들기는 들었어요. 공감과 함께.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누군가의 빈방을 걷는 자가 자신의 그림자라는 거. 결국 포함이 되지 않았다기보다는 약간 자신의 그림자를 자신이 이렇게 보고 자기 자신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여행 중에 집이든 숙박업체를 나갈 채비를 받기 하다가 문득 그림자를 발견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호감님은? 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어둠 속에 있는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 거고 나 또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그냥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시는 어떤 각도에서 읽어내고 자신의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소화해내느냐의 문제여서 저는 그 두 분은 지금 이제 그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분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를테면 은퇴한 여가수나 어두워지는 바다처럼 이 빈방이라는 누군가의 흔적 안에서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미 그 그림자에 녹아있고 스며있기 때문에 도저히 분리가 안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문을 품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당신의 밑줄은? 제 밑줄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예. 저는 첫 번째로 쓰여져 있는 고요해지면 어두워야 할까라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 싶어요. 당연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어두워야지 고요하다라는 건 당연하지 않는 말인데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어쩌면 역으로 꼬집어내서 시로 표현한 것도 시인의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밑줄을 치고 싶어요. 저는 사연에 한 단어로 사연이 구성되어 있는데 잊는다. 저는 이 잊는다라는 이 연에다가 밑줄을 긋고 싶어요. 자기가 어떤 것을 잊는다는 의지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가 지워져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스스로 지우고 싶은 거겠죠. 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느낌이 절절하게 다가와서 저는 잊는다 여기에다 밑줄을 긋고 싶어요. 네, 제 밑줄은 오늘은 바람이 흘린 음색이 들려 귓속이 따뜻하다인데요. 사실 바람을 맞으면 춥죠. 근데 굳이 따뜻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눈이 먼 상태다 보니까 귀로 들리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약간 어두움 안에 한 줄기 남은 빛으로 그것이 따뜻해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밑줄을 긋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이어서 일요일이다라는 시로 넘어가 볼게요. 일요일이다. 장옥관. 다시 일요일이다. 태양은 여느 태양과 다르지 않다. 어제 그 자리 그 시간에 조금 옆쪽으로 비켜 앉았다. 직접 보진 못하고 감은 눈으로만 봤다. 어젯밤엔 초나흘 달을 봤다. 눈 아래 찢어진 흉터 같았다. 그제 밤에 본 것보다 좀 더 벌어져 있었다. 파밭의 파가 조금 더 솟고 자두나무 가지가 조금 더 처진다.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늙었다. 그젠 30년 입은 바지를 버렸다. 옷을 버리는 일은 슬프다. 버리고 버림받는 일은 유정한 일이다. 다시 일요일이라서 슬프다. 하루하루를 버린다. 어제보다 우주가 조금 더 옮겨 앉았다. 작품에서는 조금이라는 부사어가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를테면 조금 옆으로 비껴 앉고 피가 조금 더 쏟고 자두나무 가지가 조금 더 처지고 내가 조금 더 늙고 우주가 조금 더 옮겨 앉고 이런 조금이라는 말에 대한 근거는 사실은 앞부분에 있거든요. 그 시의 첫 행에 있죠. 다시 일요일이다. 다시라는 어떤 반복과 순환 이렇게 그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이 돌아가는 어떤 굴레 속에서 여유를 찾고 싶은 거죠. 그
어떠한 의미에서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고 다른 그 자신의 어떤 여지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그 암암리에 작동을 해서 이러한 조금이라는 일종의 발버둥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조금이란 단어에서 이런 안간힘, 발버둥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K님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는 것을 보면서 조금이라는 말을 사이에 넣으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잡고 싶다, 더 이상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조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적은 양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인 것이 결국은 변화를 일으킨 것이고, 저는 굳이 화자가 뭘 느꼈냐 하면은 어쩌면 허망하고 무력함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결국은 이 변화가 화자가 원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히려 허망함, 무력감을 느꼈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네, 여기 시에서 바지를 버리고 버림받는 일은 유정한 일이라고 했는데 보통 버리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무정함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에서 시간이 가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고 또 30년 입은 바지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30년의 시간 속에서 함께 해온 그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버리는 일이 유정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홍아님이랑 비슷한데 전 애초에 버리고 버림받는 일 자체가 유정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말로 무정을 했더라면 이거를 구태여 신경을 써서 버려야지가 아니라 아마 까먹고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사람에 비유하자면 더 이상 이 사람과 내 관계가 유지됐을 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될 거라면 이 사람과 나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야 하고 그만 연을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낡은 바지를 버리는 일도 이와 같은 이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버리는 일은 두 분이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정 떨어졌을 때 버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시인은 30년 동안 입은 바지를 버리죠. 근데 30년 동안 어떻게 똑같은 체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몸무게가 늘지 않고 자기 관리가 참 철저하신 시적 화자구나라는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제가 느낀 버린다라는 의미는 놓아준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나 이기심의 대상인 이 바지를 이제는 놓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의 관점이 아니라 그의 관점에서 그것은 더 유정한 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 이 구절이 아마 이 시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말이어서 더 슬픈 것 같아요. 모든 게 조금씩 바뀌고 변화가 되고 있는데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유독 슬픈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시 제목부터 일요일이다 해서 다시 일요일이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시간이 가는 것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이제 또 시간을 보내고 더 늙는다는 뜻이니까 그런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슬픔으로 이 구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시의 밑줄 긋기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마땅치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 작품도 사실은 저는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늙어가는 거 나이 드는 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슬프지 않았고 아마 서양님이나 홍한님은 아직은 어떤 너무나 젊기 때문에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몰두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이 행이 슬프게 다가온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두 분이 부럽기도 했고요. 아무튼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슬프지 않았답니다. 어쩔 수 없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밑줄은? 저는 2, 4, 6, 5연이죠.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늙었다. 여기에다 밑줄을 긋고 싶어요. 왜?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는 일도 많거든요. 근데 조금밖에 안 늙었대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여기에서 안도를 느끼면서 저는 이 시행에다가 밑줄을 긋고 싶어요. 네, 저는 마지막 문장인 하루하루를 버린다. 어제보다 우주가 조금 더 옮겨 앉았다의 밑줄을 긋고 싶은데요. 이 문장에 보면은 하루하루를 버리는데 이 문장에 자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옮겨 앉은 것도 아니고 우주가 옮겨 앉았다고 말하는 걸 보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을 잊어가는 것 같아서 이 문장이 유독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에서 밑줄을 그어볼 부분은 6연 내 그젠 30년 입은 바지를 버렸다. 옷을 버리는 일은 슬프다. 버리고 버림받는 일은 유정한 일이다. 라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 싶은데요. 버리고 버림받는 일을 유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은 시인의 생각이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왜 그렇지?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밑줄을 치고 싶습니다. 오늘 시의 밑줄 긋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수첩, 시인 수첩, 오늘은 여기서 접어두겠습니다.